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정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2026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 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 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입니다. 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투성입니다. 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 정부 보정채권, 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